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여름 공공도서관에서 역대 도지사들과 부적절하게 식사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취식이 금지된 곳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테이블마다 식기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습니다. 식당처럼 보이지만 내포 신도시에 있는 충남 도서관입니다. 지난 8월 충남도는 도정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역대 도지사들을 초청해 이곳에서 전골을 끓여 먹으며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상 화재 위험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당시 도서관 이용객들이 음식 냉세로 불편을 겪었다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심시간 돼서 컵라면을 갖고 와서 이게 그 안에서 드셨어요. 그럼 관장님이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물 마시는 것 이외에는 2층에 북카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러면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때 오찬을 그 안에서 베풀었는데. 간담회를 했던 데는 문화교육동 안에 별도의 다목적실 안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그 상시적으로 드나들어서 거기 그 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에 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개관 이후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남 도서관. 행정기관의 비상식적인 의전에 도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 용봉산에는 곳곳에 옛 절터가 남아있는데요. 최근 상하리에 있는 절터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 불상이 출토됐습니다. 충남에서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용봉산이 불교문화유적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홍성 홍부급 상하리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불 입상입니다. 높이 7cm로 사람 손가락만한데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사악한 것을 피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스님이 지니고 다닌 호신불로 보입니다. 제작 시기는 함께 나온 유물 등을 미루어 볼 때 9세기 전후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됩니다. 홍성에서 통일신라 금동불상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동불 자체가 좀 경주 지역이나 이런 통일신라 시대 중심지에서는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홍성에서 나온 거는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그 충남권이나 그다음 호남권, 옛날에 그 백제권에 있었던 지방에서는 이런 통일신라 시대 그 금동불이 나온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하리 절터에선 불상 외에 침입편과 막세편 같은 기와조각과 도자기편 등 유물 160여 점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모두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청과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올해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용봉산 중턱에 위치한 상하리 절터는 오랜 기간 방치돼 오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시굴 조사가 이뤄지면서 건물터 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을 통해 사찰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상당한 세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하리뿐 아니라 용봉산에는 능선을 따라 수많은 옛 절터가 위치하고 있어 불교문화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봉산은 이제 그 예전부터도 그 불교 유적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름아름 정도만 지금 알고 있었던 상태였죠. 불교 유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조사나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처음으로 이제 그런 조사들이 문화재 고고학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된 뒤 구체적인 보존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문화재청, 연구기관 등과 함께 우선 상하리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집중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마을로 통하는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청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학교 공사로 마을 진입로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담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정산면 기숙형 중학교가 들어서는 역촌리 인근입니다. 큰 도로에서 마을 입구로 이어지던 도로가 학교 근처에서 뚝 끊겼습니다. 끊어진 지점에서 마을 입구까지 구간은 80m 정도로 해당 부지 소유주인 청양교육지원청의 반대로 도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역촌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90여 가구로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진입로가 사라지면서 다른 길로 돌아서 통행해야 한다며 불편을 쏟아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자손들과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학교가 들어서면서 마을길을 잃고 불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왜 마을길을 없애고 연결을 안 시켜줍니까? 화가 난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가 사라졌다며 청양교육지원청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출근길 교육지원청 출입로를 40여 명의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마을길이 학교 부지에 포함되자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새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만들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을길을 내준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는 얼굴도 안 내미는 사람이 우리가 왜 면담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이 교육청 학교 짓고 그런 데서 무슨 학생들을 가르쳐요? 무슨 양심으로? 거짓말하고 동네길 뺏어가고 해준다고 말만 하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당자간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 같다며 15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촌리 어르신들께서 불편하게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자세한 것은 제가 이장님과 같이 아마 우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우리 마을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정산 기숙형 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길이 끊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단미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주꾸미가 건져 올린 고려청자 기억하십니까? 이후 해양 유물 발굴이 본격화됐는데요. 고려청자가 나온 지 12년 만에 태안에서 해양 유물 전시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모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고려시대 곡물 운반선입니다. 길이 10m, 너비 3m가 넘는 대형 선박으로 물건 51톤을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태안 마도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을 재현한 것입니다. 목포에서 만들어져 바닷길을 통해 이곳까지 옮겨졌습니다. 태안 바닷속 보물의 존재를 알린 신호탄으로 꼽히는데 이번 전면 개관을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부재가 발견이 돼서 재현할 수 있었던 최초의 난파선입니다. 마도 1호선은 뒤이어서 마도해역에서 세 척의 배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발견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렸던 목간과 죽차를 통해서 1208년이라는 출항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배이기도 합니다. 전시관은 지난해 말 건립돼 부분적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도자기와 각종 생활용품 등 전시 유물은 670여 점에서 1000여 점으로 늘었습니다. 태안을 비롯한 안산과 인천, 보령 등 모두 서해 중부해역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4곳으로 확대된 전시실은 서해의 수중 발굴 현황과 해양 교류, 선박과 뱃사람을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시 기능까지 완전히 갖춰지면서 해양 유물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태안 전시관은 현재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주로 발굴 조사와 보존 관리에 힘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시와 교육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 중부지방에서 출수된 해양 문화유산을 태안 현지에서 조사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는 원사이클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국 수중문화유산의 메카가 될 큰 보고를 만들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이 현재까지 7만 명을 돌파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개관이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와서 관람하고 또 그쪽에서는 전시를 해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도 많이 올 테고 우리 지역이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국내 수중문화재의 30%가 발굴돼 바닷속 경주로 불리는 태안 앞바다. 목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시관이 개관하면서 해양 유물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강사 자격과 수영장 수질 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과 과정에 도입된 생존 수영 교육.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지만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충남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60곳. 수영장 수질 검사 시기와 횟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자격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강사들도 천안 5명, 홍성에선 2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나 의원은 도교육청이 운영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1년에 수질 검사를 몇 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딱 매뉴얼을 만들어줘야만이 학생 수영장에서 거기 맞춰서 매뉴얼에 맞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한 대 있고 안 한 대 있고. 학생 도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도박을 처음 경험한 10대의 비율은 충남이 29.8%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지역 학생 10명 중 3명은 도박을 접해본 셈입니다. 특히 위험 집단구는 10.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홍기우 충남도 의원은 사체로 인한 2차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베팅, 사다리, 파워볼 등등에서 굉장히 SNS상에서 벌어지는 도박 비율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시간을 보면은 1시간이 대부분이고요. 0.1시간도 있더라고요. 0.5시간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채우기인 거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수도 올해 4,790명이나 됩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게도 학습권이 있으니까 교실 내에서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실 현장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억울하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 밖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실효성 문제와 학생 참여 비율이 저조한 학교 운영위원회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도청 소재지는 시승격이 가능한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주제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 도청 소재지는 싫어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자리입니다. 정부의 시승격 업무 담당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주민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행안부 자치분권 과장님을 모시고 입장을 전달해드렸고요.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시승격에 따른 주민 공감대 형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도청 소재지로서의 시승격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조언을 들었고요. 시승격은 장점과 단점이 나뉘는 만큼 이를 정확히 알린 뒤 주민들의 뜻이 한데 모아져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가장 최근 시승격 사례인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농어촌 대입 특례 폐지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홍성에선 아직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일단 전제 조건은 주민들이 전체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지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반영이 되어서 결국은 정치권 논의에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 가고. 정치권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위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선 상황. 의원 공동 발의는 최소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이 공청회 토론회 하는데 참여해야만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가 쉽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동의를 얻어서 12월 중으로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홍성군은 입법 발의 이후 계획했던 주민 공청회를 앞당겨 내년 초쯤 열 예정인 가운데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동의가 시승격을 위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는 소방관 1명이 상주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주민들은 화재 감지기 설치도 쉽지 않은데 청양군이 장애인들에게 소방시설 무료 보급에 나섰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불이 났다는 경보음이 울린 뒤 LED 불빛이 반짝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재 감지기로 불이 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화재 이렇게 보면은 주택화재 사망자가 약 39%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경보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된다면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경보음도 울리지만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서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감지기는 한 개당 2만 원, LED 조명이 부착된 감지기는 20만 원입니다. 가격이 10배가량 비싸다 보니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무료 보급을 통해 화재도 예방하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우선은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가 없어서 군이나 소방서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양군 의회에서도 점차 늘려서. 청양군은 지난해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가스 차단 시설 등 주택용 소방 안전시설을 보급할 수 있는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방 안전시설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등을 설치를 해서 그 등을 보고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다양한 계층들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그렇게 장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청양군은 내년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주택용 소방 안전시설을 추가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당진에서 태어난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는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유네스코 연관 기념 행사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산 정약용 탄생과 허준 동의보감 발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